야, 사돈 노인네 수술한다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다금바리 회 먹는데 초를 쳐야겠니? 너는 왜 그렇게 재수가 없어? 파도 소리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비웃음. 15년간 제 피땀 섞인 월급으로 호강하던 시댁은 제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다금바리 회를 씹으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알던 그들의 뻔뻔한 민낯. 수술실 앞 차가운 벤치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들의 공짜 연금은 파면이라고요. 도끼 서린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오후네요. 하지만 제 손바닥은 서류 뭉치와 차가운 키보드 소리에 치여 늘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48, 남들은 슬슬 은퇴를 고민하고 삶의 여유를 찾을 나이라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중소기업 이사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흘린 땀방울은 아마 한강물을 채우고도 남았을 거예요. 남편보다 2배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온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어머님, 이번 달 용돈 100만 원 입금해 드렸어요. 환절기라 기력도 없으실 텐데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드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오늘도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어이구, 우리 정미. 역시 우리 집 복덩이는 너뿐이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런 보물 같은 며느리를 얻었지. 내 덕분에 내가 노인정에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다니까? 옆집 영감탱이가 자기 며느리는 용돈 30만 원 준다고 자랑하길래 내가 코웃음을 쳐줬다, 예. 그 달콤한 칭찬이 제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15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열정뿐이었기에 저는 늘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이 집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손길 하나에 이 집안 형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덩이라는 말은 사실 ATM기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여보 왔어? 오늘 회의 많았지? 고생 많았네 우리 마누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가방을 받아들며 어깨를 주무릅니다. 입가에 걸린 그 비굴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합니다. 아, 오늘 또 돈 나갈 일이 생겼구나. 자기는 왜 그렇게 내 눈치를 봐? 할 말 있으면 시원하게 해. 당신 성격에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슬그머니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말이야. 우리 막내 여동생 있잖아. 첫째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조금 모자란 모양이더라고. 애 교육비인데 삼촌인 내가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당신 월급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더러 내라는 소리네. 에이, 자기는 말을 참 무섭게 한다. 내가 번 돈은 우리 애들 학원비랑 아파트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거 알잖아. 자기는 능력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응? 어머니도 나한테 전화해서 너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 남편의 가벼운 아부에 저는 결국 또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듭니다. 시댁의 모든 대소사와 경조사, 심지어 시누이 자식의 등록금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생색이나 잘내. 내 이름 팔지 말고 당신이 주는 거라고 해. 기죽지 말고. 정말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내 마누라 최고. 남편의 환호성에 저는 바보처럼 웃고 말았습니다. 제 희생으로 집안이 화목해진다면 그게 제 행복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미야, 너는 돈도 잘 벌면서 집안일도 어쩜 이렇게 야무지니? 내 아들이 장가를 참 잘 갔어. 너 없으면 우리 집구석은 벌써 풍비박산 났을 게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제사 때 일가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를 과시하며 친척들에게 거들먹거리곤 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해서 차도 새로 뽑아줬잖아. 너희는 이런 며느리 없지? 나는 자식 복보다 며느리 복이 더 터진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치켜 세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받는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비싼 옷을 입고 며느리의 공을 제 것인 양 떠벌리는 그 속내가 얼마나 검은지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 가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으신대. 아이들의 말에 저는 또다시 장바구니를 챙기고 시댁에 보낼 선물을 고민합니다. 내 부모님께는 잘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시댁에는 자주 가며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저는 그게 맏며느리의 도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제 성실함이 그들에게는 그저 언제든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이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내가 조금 더 베풀면 이 완벽한 가정이 유지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더군요. 제 통장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숫자가 옮겨가는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입금 확인 문자가 오자마자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네요. 반가운 기색보다는 확인 절차에 가까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정미야, 방금 들어온 거 확인했다. 근데 이번 달은 딱 100만 원이네. 너 이번에 보너스 달 아니었니? 칭찬으로 시작하던 예전의 살가움은 간데없고 이제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 같은 말투입니다. 제 월급날은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정확히 꿰고 계시거든요. 이사로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부터 100만 원은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에는 애들 치과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요. 보너스는 다음 분기에 나와요. 에구, 그래. 내가 이번에 노인정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남들 다 자식 자랑하며 회 한 접시씩 낸다는데 내가 빈손으로 가긴 좀 그렇잖니. 네가 조금 더 신경 써줄 줄 알았더니 아쉽구나. 서운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 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합니다. 15년 동안 효부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났던 제 결핍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맙니다. 제 헌신이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탐욕을 제가 직접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도 늦었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손에는 빈 쇼핑백 하나 들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일에는 그렇게 열성적이면서 정작 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우리가 남이냐며 대충 넘기기 일쑤였죠.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찾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 여행 경비 좀 보태줘서 고맙다고. 역시 우리 정미가 최고라면서 내 기를 팍팍 살려주시네. 당신 기 살려주려고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 사는지 알긴 해? 에이, 왜 그래. 당신 연봉이 얼마인데 엄살은. 우리가 돈 벌어서 뭐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야. 남편의 말은 늘 정답처럼 들렸지만 그 정답의 무게를 짊어지는 건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제 친절을 당연한 지분이라 여깁니다. 제가 시댁을 위해 쓴 돈이 15년 동안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큰 것을 요구해 왔죠. 정미야, 첫째 딸 소식 들었지? 이번에 가게 새로 낸다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좀 부족하다나 봐. 네가 언니 노릇 좀 해라. 어차피 너 나중에 우리 집 물려받을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투자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가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 지갑을 털어내려 하셨습니다. 물려받을 집이라니요. 이미 낡을 대로 낡은 그 집 대금조차 제가 보태드린 거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바보같이 웃으며 알겠노라 답했습니다. 그래야 복덩이 며느리라는 그 허울 좋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 첫째 여동생 가게 개업식 가야 해. 봉투 두둑하게 준비했지? 남편의 무심한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카리스마 있게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지만 집에만 오면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가방을 시누이가 탐내면 기꺼이 넘겨줘야 했고 시어머니의 생신 때는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도 정작 저는 구석에서 서빙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가끔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니까라는 자기 위안뿐이었죠. 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제 친절이 그들에게는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저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밀린 서류와 씨름하며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제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가 제 15년의 인내를 끝내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가 다시 건져 올릴 시작점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야근 서류를 정리하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을 내며 책상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불길하게 들렸거든요. 화면에 뜬 동생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누나 어떡해? 아빠가 지금 응급실이야. 급성 심근경색이래.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다는데 보호자 동의서 써야 해. 누나 빨리 와, 제발. 수화기 넘어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손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덜덜 떨리고 있었고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있더군요. 여보.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가볍게 한잔하고 있는데 왜? 당신도 올래? 여보.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야. 우리 아빠 쓰러지셨대. 지금 수술실 들어가신대. 나 지금 병원 가는 길이니까 당신도 빨리 와. 어머님한테도 소식 좀 전해드리고.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아이고, 어쩌다가. 알았어. 내가 일단 엄마한테는 연락해 놓을게. 근데 내가 지금 술을 좀 마셔서 운전은 못하거든. 택시 타고 갈게. 당신 장인어른이야.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위에 빨간 불빛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과 붙잡고 울며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커녕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위로의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집안의 대소사를 제 손으로 다 챙겼는데 사돈어른이 생사를 오간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다 못한 제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미예요. 남편한테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빠 지금 수술실 들어가셨어요. 저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 어머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찢어놓을 듯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다? 들어서 어쩌라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날도 있는 거지. 그걸 뭘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초를 쳐?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재수가 없니? 남 기분 좋게 놀러 온 날에 꼭 그렇게 곡소리를 내야겠어?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놀러 가셨다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여행을 가신 거예요? 말하면 뭐 네가 보내주기라도 했을 거냐? 야, 그리고 내 애비 수술한다고 집구석에서 침울하게 있으면 병이 낫는데? 야, 노인네들 가는 건 한순간이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고생이지. 차라리 이번에 깔끔하게 가시는 게 효도다 얘.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냐?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더 당당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제 가슴 속의 분노도 그 파도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빠예요. 제 목숨 같은 아빠라고요. 어디서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똑똑히 들어라. 수술비니 뭐니 돈 한 푼이라도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꼴 보이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내 친정일은 네가 알아서 국어를 하든 몸을 팔든 해결해. 우린 지금 자연산 다금발이 나와서 바쁘니까 끊어라. 아우, 재수없어 진짜. 뚝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 너머로 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금발이 제 돈으로 보내준 용돈으로 제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시간에 그들은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복덩이라며 제 손을 잡던 시어머니의 온기는 차가운 뱀의 혓바닥이었고 15년의 헌신은 그저 그들의 잔치상을 차려주는 종살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타일 바닥이 제 마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온몸의 감각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거대한 증오로 바뀌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재수 없다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과 경쾌한 파도 소리가 웅웅거렸죠. 그때 복도 끝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경을 헤매는 수술실 앞에 나타난 남편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여보, 아버님 수술은? 아직이야?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통화했어? 어머니 지금 제주도 가 계시더라. 알고 있었어? 남편은 당황한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가 저번에 당신이 용돈 더 보내줬다고. 친구분들이랑 갑자기 잡으신 모양이더라고. 나도 아까 들었어. 어쩌겠어. 벌써 가 계신걸. 엄마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시잖아. 좋아하시니까?
사돈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에 다금바리 회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여행 취소하고 오라는 게 더 이상하지.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해. 장인어른 수술비는 걱정 마. 자기 연봉 높잖아. 당신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엄마한테 화풀이야? 남편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15년을 참아온 서름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감내했던 그 모든 수모가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울컥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력으로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정적이 흐르는 병원 복도에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미쳤어.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내 엄마 여행 기분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미치지 않고선 못 베기겠어. 남편은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당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벤치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뱅킹 앱을 켜고 자동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너 지금 뭐해? 뭐 하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중이야. 제일 먼저 시어머니 계좌로 설정된 매달 100만 원의 용돈 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이어서 시부모님의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자동 납부를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명의로 쓰고 있던 가족카드까지 그 자리에서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카드 정지시키면 엄마 제주도에서 결제 어떻게 해? 당장 풀어. 너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 줄 알아? 남편이 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밀쳐냈습니다. 무례. 남의 아버지 목숨 가지고 깔끔하게 가는 게 효도라고 말하는 내 엄마보다 더 무례할까? 너 똑똑히 들어. 오늘부로 당신들 집안에 들어가는 내 돈은 단 1원도 없어. 시어머니, 시누이, 그 인간들 나한테 이제 사기꾼보다 못한 남이야. 정미야, 제발.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돈 끊으면 당장 내일부터 어른들 어떻게 살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살긴,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지. 그동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람 도리 잊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짐승처럼 굶주리며 살아봐. 그게 당신들 수준에 딱 맞으니까. 제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빛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15년의 연금이 파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시커먼 복수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는 말에 동생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시뻘건 글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야, 카드 왜 정지됐어? 식당에서 망신당하게 인연이 미쳤나? 너 당장 전화 안 받아? 당장 정지 풀어. 1시간 동안 찍힌 부재중 전화만 무려 50통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미쳤어? 미쳤냐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카드 정지는 왜 시켜? 너 2년 당장 정지 안 풀어? 감히 시어머니를 제주도 길바닥에서 굶겨 죽이려고 작당을 해?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 복덩이 타령하던 가식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섞여 아수라장이었죠.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저희 아빠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병원이고 나발이고. 너 지금 여기서 계산이 안 돼서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자연산 다금바리를 한 상 거하게 시켜놓고 결제가 안 돼서 주인장한테 도둑 취급을 받았단 말이다. 너 사돈 노인네 수술비로 내 돈 다 빼돌렸냐? 당장 원상복구 안 해. 시어머니의 악에 받친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돈을 내 돈이라 부르는 그 뻔뻔함이 참으로 경이로울 지경이었죠. 어머님 돈요? 그게 왜 어머님 돈이에요? 제가 피땀 흘려번 제 돈이죠. 그리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저도 살려고 돈 좀 아끼기로 했어요. 그 다금바리인지 뭔지는 어머님 아들한테 내달라고 하세요. 뭐? 인연이 진짜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호강하며 사는 주제에 감히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당장 입금해. 10분 줄 테니까 안 들어오면 내 당장 서울 올라가서 내 집구석 다 때려 부술 줄 알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겁에 질려 제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정미야, 일단 엄마 진정시켜.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결제는 해드려야지. 엄마 친구분들도 다 계시다잖아. 이게 뭐야, 쪽팔리게.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버는 300만 원은 애들 학원비랑 대출금 갚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쓰신 돈, 시누이 가게 보태준 돈, 전부 다 제 통장에서 나간 제 돈이라고요. 쪽팔리신다고요? 사돈이 죽어가는 날 제주도에서 회 파티 벌이는 것보다 더 쪽팔린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올라와서 때려 부수든 말든 이제부터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단 1원도 없을 테니까요. 이 독한 년, 너 2년 거기 안 서?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 아들이랑 이혼이야. 너 몸이라도 팔아서 내 돈 내놔. 시어머니의 폭언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저는 가차없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덜 떨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너 정말 끝장 보려는 거야? 엄마 성격 알잖아. 이러면 진짜 큰일 나. 큰일? 진짜 큰일은 지금부터야. 당신도 어머니 편들 거면 지금 당장 짐 싸서 제주도로 가. 가서 그 다금바리 값이나 당신이 몸을 팔든 뭘 하든 갚아주라고. 저는 차갑게 남편을 지나쳐 병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니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처럼 투명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짊어졌던 가짜 효도의 무게가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병실 안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쉬는 제 아버지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제 돈으로 남의 배를 불리던 미련한 정민은 그 전화 한 통과 함께 죽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의 소음이 잦아들었지만 제 심장 박동은 여전히 고막을 울릴 정도로 거셌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셨고 저는 그 곁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병원 로비가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허겁지겁 올라온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어코 병원까지 찾아온 겁니다. 야, 정미 너 2년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는데도 그분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제 이름을 연신 불러댔죠. 저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하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너 이 독한 년. 감히 시어머니를 제주도 식당의 볼모로 잡히게 해?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개망신을 줘? 당장 내 돈 내놔.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옆에 서 있던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우리 엄마 혈압 오르는 거 안 보여? 아무리 사돈어른이 아프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생활비를 딱 끊어버려?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로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한 푼 한 푼 기록해온 가계부와 은행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똑똑히 보세요. 이게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게 뭐 어쨌다고.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밀쳐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시어머니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여기 적힌 금액 다 합치면 억이 넘습니다. 당신 아들이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올 때 제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들이라고요. 당신 아들 월급으로 애들 키우고 대출 갚으면 남는 거 10원 한 장 없어요. 지금 어머님이 입고 있는 옷, 아가씨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거 다 누구 피땀입니까? 어머 언니, 오빠가 번 돈도 다 가족 돈이지. 뭘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 오빠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시누이의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고생? 니네 오빠 내 월급 믿고 회사에서 사고 쳐도 떵떵거리고 다녔어. 어머님, 아까 다금바리감 내놓으라고 하셨죠? 그게 어머님 인생의 마지막 성찬일 줄 아세요. 제 돈으로 호강하던 시절은 끝났으니까.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너 부양의무 위반으로 고소할 거야. 며느리가 시부모를 굶기다니 이게 법적으로 말이 돼?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며느리는 법적 부양 의무 없습니다. 아드님한테 가서 따지시라고요. 그리고 아빠 사경 헤매실 때 전복해 드시면서 재수 없다고 하셨죠? 그 말 제가 똑똑히 녹음해뒀습니다. 핸드폰 통화 자동 녹음되거든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녹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이 수술하는데 제주도에서 회를 먹었대, 며느리 돈으로 호강했네라는 말들이 화살처럼 그들에게 박혔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 아빠가 계신 곳입니다.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발붙일 곳이 아니라고요.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전화질하면 그동안 들인 돈 다 민사소송으로 걸어서 빨간 딱지 붙여버릴 줄 아세요. 정미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내 시어머니야. 아니요, 이제는 그냥 남입니다. 돈 안 나오는 ATM기가 왜 필요한지 직접 깨달아 보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과 시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음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15년 만에 제 진짜 이름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도끼 하나 없이 순한 양처럼 웃기만 하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더군요. 입술을 굳게 다문 제 모습이 생경하면서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랑 동생 갔어? 그래 갔다 왜? 당신도 따라가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여보, 그래도 어른인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면박을 주면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 자기가 조금만 참지. 남편의 그 지긋지긋한 참으라는 소리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금 시어머니 모시고 나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언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 엄마 지금 병원 앞에서 쓰러졌는데 당장 내려와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카드 정지 풀어요. 아가씨, 목소리 낮춰. 그리고 내가 왜 사과를 하죠? 내 돈 내가 안 쓰겠다는데 그게 사과할 일인가?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언니가 준 돈이 언니 돈이야? 우리 오빠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니까 언니가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냐? 우리 집안 덕에 이사식이나 해먹으면서 어디서 유세를 떨어? 시누이의 기막힌 논리에 옆에 있던 남편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며 시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오빠한테 물어봐요. 생활비 대느라 자기 월급 300만 원으로 겨우 버티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사로 만들어줬는지. 아, 그리고 아가씨 가게 인테리어 잔금 내일 아니었나? 내가 업체에 전화해서 결제 취소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요. 뭐? 취소? 언니, 미쳤어? 그거 잔금 안 치르면 공사 중단이야. 나 오픈 망하라고?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죠. 사돈 어른 돌아가시는 게 효도라면서요? 가게 망하는 것도 아가씨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테니 효도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야, 제발. 동생 가게는 건드리지 마. 그거 망하면 우리 엄마 나한테 하루 종일 전화해서 죽는 소리 하실 거야. 당신 돈 많잖아. 이번 한 번만. 당신 돈? 여보, 당신 입에서 당신 돈이라는 말이 참 쉽게도 나온다. 그동안 내가 번 돈이 당신 주머니 쌈짓돈인 줄 알았어? 나 이제 그 돈으로 우리 아빠 간병인 쓰고 우리 아빠 보약 지어드릴 거야. 당신 가족들 다금바리 사 먹일 돈은 단 1원도 없어. 너 정말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15년 정을 이렇게 한순간에 끊어? 15년 정? 당신들이 나한테 준 건 정이 아니라 빨대였어. 내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복덩이라고 치켜 세우면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 줄 알았니?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가관이었죠. 야, 이 무능한 놈아. 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당장 그년 머리채라도 잡아서 끌고 와. 돈 안 내놓으면 너랑 나랑 오늘 여기서 같이 죽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화살이 이제 돈줄이 끊긴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들거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15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참으로 경쾌하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건물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제 가슴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의 휴대폰은 이제 불덩이라도 된 듯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의자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간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상대로 화풀이를 시작한 거죠. 당신 전화 좀 어떻게 해봐라. 어머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효자 아들이 전화를 무시하면 쓰나. 정미야, 제발. 나 지금 미치겠어. 나한테 돈이 어딨어? 남편이 결국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이 정적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내 마누라가 내 카드를 다 정지시켜서 내가 지금 집 앞 슈퍼에서도 망신당하게 생겼어. 관리비 고지서 날아온 거 안 보여? 당장 돈 안 보내? 너 내가 이 나이에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엄마, 나도 지금 돈이 없어. 나 수중에 당장 10만 원도 없다고. 뭐? 이 무능한 놈. 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애미를 이 지경을 만들어? 야, 너 당장 정미 머리채라도 잡아서 돈 받아내.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아파트 옥상이라도 올라갈 줄 알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미가 녹음까지 다 했대. 장인어른 수술할 때 엄마가 제주도에서 죽는 게 효도라고 했던 말들. 그것 때문에 정미가 지금 눈이 뒤집혔단 말이야. 나보고 이혼하재. 나 이제 어떡해, 엄마? 이혼? 하라 그래. 그까짓 년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꼴 더는 못 봐. 근데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랑 그동안 우리 아들 고생시킨 값은 다 받아내야 할 거 아냐? 야, 그리고 우리 딸 가게는 어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위자료는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제가 어머님 집에 갖다 바친 돈, 시누이한테 보태준 돈 내역들, 제가 법원에 다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 가게 공사? 그거 제 명의 카드로 결제 승인 난 거라 제가 이미 취소했어요. 이제 업자들이랑은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취소? 이 미친년이 진짜.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시어른한테 이 무슨 폐악질이야. 천벌은 사돈 죽어가는 날 다금바리 씹어 드신 어머님이 받으셔야죠. 이제 당신 아들 월급 300만 원으로 생활비 하시고 아가씨 가게 잔금도 치러보세요. 어디 한번 그 잘난 핏줄끼리 뭉쳐서 잘 살아보시라고요.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미야, 너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래? 우리 엄마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가족? 내 아버지는 가족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죽어갈 때 당신 가족들이 한 짓을 봐. 당신은 그 입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꺼낼 자격도 없어. 내일 당장 당신 짐 싸서 어머니 댁으로 가. 이 아파트 내 명의인 거 알지? 가서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엄마 효도 실컷 해드려.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당신 남편이야. 애들 아빠라고. 남편? 마누라 돈으로 효도 생색내고 장인어른 쓰러졌을 때 술 처먹고 나타난 남편? 필요 없어.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빨대는 오늘부로 폐기 처분이야. 저는 차갑게 남편을 지나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매달렸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제 돈으로 남의 배를 불리던 15년의 어리석은 세월이 비로소 완전히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던 시어머니의 고성도도 바닥에 주저앉아
짜증 섞인 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모습도 이제는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저는 남편의 짐이 가득 담긴 박스 10개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전형이더군요. 야,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야? 내 가게 잔금 못 치러서 인부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가 정미 언니 비위 좀 잘 맞췄어야지. 왜 정미 언니 아빠 수술하는데 제주도를 가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 가게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당장 돈 내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넋이 나간 채 소주병을 들고 앉아 있었죠.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정미야. 너 왔구나. 그래, 네가 생각이 바뀌었지? 어서 인테리어 돈부터 좀 해줘라. 나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 치우세요. 더러워요. 생각이 바뀌긴요. 이혼 서류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미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자신 없어. 나 월급 300이야. 이 돈으로 엄마 용돈 드리고 동생 빚 갚으면 나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고. 그게 내 알바니? 그동안 내 돈으로 효도수 했으면 이제는 내 몸뚱이로 효도해야지. 당신이 늘 그랬잖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다라고. 이제 실컷 해봐. 그 300만 원으로 엄마 다금바리도 사드리고 동생 가게도 살려보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바득바득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언니 아빠 수술비로 우리 집 돈 다 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쫄딱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이거 횡령이야, 횡령. 야, 정신 차려. 내 돈 내가 쓴 게 무슨 횡령이야? 오히려 아가씨가 그동안 내 카드로 긁은 것들, 그거 다 증거로 남겨놨어. 그거 법적으로 다 받아내기 전에 조용히 입 다물어. 제 서슬 퍼런 경고에 시누이의 입이 떡 벌어지며 다칠 줄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꼴 보려고 며느리를 들였나? 내 아들 앞길 망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야, 이 나쁜 년아.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라고요. 어머님이 제주도 파도 소리 들으며 깔끔하게 가는 게 효도라고 하셨을 때 어머님 인생도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집 매매 대금도 제가 보탠 거 아시죠? 제가 이미 채권 가압류 걸어놨거든요. 뭐라고? 가압류.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죽고 싶어. 엄마랑 동생이 나만 들들 볶는단 말이야. 제발 취소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무릎은 우리 아빠 병실 앞에서 꿇었어야지. 이미 늦었어. 당신들 셋이서 그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해서 오손도손 살아봐. 돈 없으면 서로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저는 서류를 다시 챙겨 들고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 나쁜 년 하는 시어머니의 비명과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라는 신우이의 고함, 그리고 남편의 허망한 통곡이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15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통쾌한 오후였습니다. 시댁 거실에 이혼 서류를 던져두고 나오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등 뒤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과 남편의 비겁한 눈물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볍더군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맏며느리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굴러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창밖에는 어느덧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부축 없이도 병동복도를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깎아드리는 사과 한 조각을 맛있게 베어 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정미야, 너 요즘 얼굴이 참 좋다.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매일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아빠, 회사 일이야 뭐 제가 이사인데 알아서 조절해야죠. 그동안 아빠한테 못한 효도 이제부터 몰아서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허허, 이 녀석? 근데 사돈댁에는 연락해봤니?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 나빠진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래. 아버지는 아직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저 제가 바빠서 남편이 못 오는 줄로만 알고 계시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그 집구석 식구들,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어요. 나 이제 아빠랑 우리 애들이랑만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아빠한테 제일 큰 효도 아니겠어? 병실 밖으로 나오니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차단해둔 남편이 공중전화로 보낸 듯한 장문의 메시지였죠. 정미야, 나 정말 죽고 싶어. 엄마랑 동생은 하루가 멀다고 내 월급 봉투 뺏어가려고 싸우고 있고 동생 가게는 결국 오픈 못했어.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저는 답장 대신 그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마음 흔들리기엔 제가 흘린 피눈물이 너무나도 뜨거웠으니까요. 자기 손으로 번 돈 300만 원의 무게도 모르고 남의 돈으로 거들먹거리던 인간들의 말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병원 로비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보는데 비서의 목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립니다.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가던 100만 원, 그리고 수시로 털리던 비상금들은 이제 오롯이 저와 제 아버지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실 입원비, 최고급 간병인 비용, 그리고 퇴원 후 머무르실 공기 좋은 요양시설 예약까지 제 능력으로 일궈낸 결실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쓰일 때 돈은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얘들아. 오늘 할아버지 퇴원하시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갈게. 아이들과 통화하며 웃는 제 모습이 카페 유리창에 비칩니다. 15년 전 시집와서 구박받으면서도 복덩이라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던 그 바보 같던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중년 여성이 서 있을 뿐이죠. 병원 정원을 산책하시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주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아닌 따스한 봄바람이 제 뺨을 간지럽힙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오로지 정미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갈 제2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저기 꽃 좀 봐라. 참 예쁘게도 피었구나.
네, 아빠. 정말 예쁘네요. 우리 내년 봄에는 꽃구경 더 멀리 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아버지와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남의 배를 불리던 어리석은 헌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군 이 모든 풍요를 오직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